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가는 634.35네요. 굉장히 이렇게 갭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봉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봉도 양봉이네요. 세 번째 봉 보겠습니다. 세 번째 봉은 양봉, 세 번째 봉도 양봉이고요. 네 번째 현물 시작봉. 상당히 높긴 한데 일단 규칙대로 매수하겠습니다. 644.45네요. 하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아래 꼬리 달고 라인을 꺾겠습니다. 이렇게 걸 수 있겠네요. 다시 재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고점을 살짝 낮췄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굉장히 강하게 살고요. 기관 현물을 팝니다. 저 이 라인 이탈해서 스탑로스 해야 되겠네요. 640.05 4.4포인트 손실입니다. 오늘은 또 고점 낮추고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선물이 다시 음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현물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기관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 외국인 현물 매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매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손실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면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라인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약간의 라인, 이 라인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점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일단 레인지 안에서 모이고 있다. 위로 또 방향을 잡습니다. 요분이 살짝 팔다가 절대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모멘텀으로 살짝 바뀌고 있어요. 기간도 매도세가 느슨해졌고 외국인은 계속 CD 시간 간격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고점이 저항이 되겠죠. 이 부분. 베이스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외국인이 주식 계속 하고 있어요. 기간 매도 살짝 멈춘 것 같고 현물. 선물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권인데 모멘텀은 지금 플러스입니다. 딱히 지금 시간까지 외국인 선물을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부근에서 위에 딱 붙고 다시 올라가네요.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급은 엇갈리고 있고 시세 자체가 굉장히 강한데 하지만 수급에 의해서 뒷받침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략으로는 사실 매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할 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수급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은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냐, 많이 빠졌지 않냐가 통하지 않습니다. 딱 그날만 보고 하는 겁니다. 한 5일 올랐는데, 그리고 최근 5%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느냐, 오르지 않겠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로 시작해서 하루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고 장중 시세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트레이딩 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매도하다가 포기했는데 다음날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데일리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고점 한번 그리고 쭉 빠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없습니다. 라인 한번 연장해 볼까요? 이 라인을. 근데 이런 라인도 굉장히 자의적이죠. 어차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점이 세 번째 점과의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좋은 지지선은 아닙니다. 원래 등간격으로 이루어진 거기서 저점이나 고점을 형성할 때 신뢰성이 높은 거죠. 외국인 현물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시세와 일치하는 부분은 외국인 현물 매수입니다. 기간은 모멘텀이 거의 없고요.
선물도 아직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7%.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기보다는 셔트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후덜덜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외국인 현물 매수 속도가 거의 줄지 않고 오히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속도로 보면 오늘 2조 원 정도 넘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수를 들고 있다면, 아니라면 매도를 들고 있다면 그런 간접 체험을 하면서 시장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많이 올랐다고 팔고 어설프게 많이 빠졌다고 사는 그런 행동은 선물 시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여기 현물 매수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요. 결국 셔트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자, 선물이 플러스 모멘텀에서 멈췄네요. 이제 기간 현물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매도가 아니, 매도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침부터는 계속 매도했고, 그 부분이 플러스 모멘텀으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3시 넘었고 거의 시장이 이 부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볼까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후 양봉. 어떻게 보면 사람들 굉장히 의외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미국의 공격에 의한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듯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 부분이 무색하게 그냥 갭상승을 해버렸어요. 갭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늘 강한 매수 요인이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세 번째 분도 양봉이었고 네 번째 현물 시작하자마자 위로 한번 뻗었죠. 그러고 나서 음봉이 납니다. 음봉이 나고 다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났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양봉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라인을 꺾고 여기 매수한 부분을 좀 버티고는 있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부분에 라인 건 부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희는 청산을 했습니다. 한 4.4포인트 손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규칙을 지켜서 벌 때도 있는 겁니다. 깨질 때도 있고 벌 때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걸 버티면서 스탑을 안 하거나 이러면 만약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이렇게 쭉 빠져내려갔다면 스탑로스 안 한 그런 부분이 큰 손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데일리로 큰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합니다. 반등 시작하는데 반등 시작하는 주체는 외국인 현물 매수였죠. 기관은 절대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 선물도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엇갈리는 장이었다. 하지만 시세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오늘도 주도주가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시장을 이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돌파를 했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사실상 시가저가 종가 고가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팁을 말씀드리죠. 그날의 시장의 움직임과 가장 일치하는 시세가 뭐냐. 아침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선물도 보면 딱히 그렇게 뭐가 주도했다라는 느낌이 없죠. 그런데 장중 내내 쭉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역시 외국인이 2조 넘게 사는 이 파워로 시세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선물은 오늘 아침에 약간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등락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매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현물은 워낙 강했습니다. 자, 기간은 보시면 현물이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또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수급으로는 엇갈리는 장이었다. 제가 엇갈리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11시 후반부터 1시 초반까지 이어진 마이너스 매도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또 가파르게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주식이 딱 보시면 난리였죠. 지수 자체가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무려 7.4%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7.4% 올랐는데 시장이 빠지기 어렵죠.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주춤합니다. 오랜만에 전기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랐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이 좀 약한데요. 드문드문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바이오주 강했죠. 자, 주봉입니다. 주봉 첫날 또 양봉, 강한 양봉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가파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크를 향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원래 크게 저점이나 고점을 찍을 때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기울기가 고점이나 저점을 찍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데이 트레이딩에서 신호가 나올 겁니다. 자, 원달러 보시죠. 원달러 일봉으로 쿵쿵쿵 하면서 이제 구두개입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크게 보였는데 최근 들어도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좀 굉장히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지지가 되고 나서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쿵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2026년 5일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도 빠르고 거래일로는 이틀 지났거든요. 이틀 동안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변동성이 제가 1월 달에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매수로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자칫 방심했다가는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도하거나 어설프게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시장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의 그 움직임을 보고 대응에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